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상일의기격을 설명드리죠. 시상일의기격은 평관격에 속하는 격인데, 이것은 이제 별도로 다루어야 될 격이기 때문에 시상일의기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죠. 시상일의기는, 시상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시간을 말한다. 시상에 있는, 이제 시주에 있는 시간이 평관인 경우, 정관이 아닌, 이제 정관이면은 시상 정관격으로 보는데, 이것도 이제 정관격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상 평관격은 이제 시상 평관격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상일의기격이라고 하기도 하죠. 시간에 있는 평관을 의미한다. 시간에 있는 평관을 시상일의기격이라고 한다. 그러면 시상에 평관이 일이만 있어야 좋은 건데, 시상에 평관이 있죠. 을일간이니까 평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상일의기로 이제 시간의 평관인데, 평관은 이제 일이만 있어야 좋은 것이다. 시간에 편관이 하나만 있어야 좋은 것이다. 그렇지만은 하나만 있는 경우는 좀 드문 경우죠. 그렇지만은 더불어 이제 이렇게 정관이 있죠. 이제 연지에 정관이 있고 그러는데, 이 구조들을 잘 살펴서 시상일의기격으로서의 격을 띄고 기명이 되는가 또는 파격이 되는가, 이런 것을 이제 살펴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번의 사주는 시상일의기, 즉 시간에 편관이 있고, 이 편관은 일이만 있는데 지지에 연지지에 정관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조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인신충이 있어서 인중병화에 투관하고 해서 인중충에서 신중경금을 파하고, 여기에서 이제 병신합이 주어지는데, 상관, 즉 상관이 왕하죠. 병이 장생지에 노기를 보고 해서, 또 일간도 절록에 모광절 또는 갑이 또 개두에 있고 해서 본신도 왕하고 식상도 왕하고, 그렇지만 금이 시상평관격 금을 귀로 삼는데, 병신이 합해가서 그 기운을 앗아갔고, 인신중에서 역시 정관의 기운도 앗아갔다. 그래서 금이 결핍된 상황이다. 금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살이니까, 즉 평관이니까 합하면은 기하는 것이 아니고 합하면은, 살은 합하면은 기라는 것이다. 이게 좋은 걸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병신합은 비록 그 기세를 꺾어갔지만 편관이기 때문에, 즉 살이기 때문에 합해서 유정하게 됐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귀를 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시상일의기의 편관, 즉 평관은 형충을 꺼리지 않는다. 형충을 꺼리지 않는다죠. 형충. 즉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정이 있다. 정이 있을 때 이제 식신이 되죠. 식신에서 정관충이 주어져도 그거는 꺼리지 않는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것은 평관이고, 만약에 정관인 경우는, 정관을 파하는 경우는 흉하다. 즉 상관을 보거나 어떤 충형을 보거나 하면은 정관을 쓸 때에는 이것이 흉이 되지만, 평관은 여기에 흉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금이 약세로 돌아갔기 때문에 금왕절을 봐서 살이 사랑운이 되어야, 그러니까 사랑운이 되려면은 토금운이 와야 되겠죠. 토금운으로 와야 되는데, 이 운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기토해서 이렇게 해서 5대운만, 사는 사중경금이 있고 이제 금의 장생지가 되지만은, 역시 이것도 남방 화왕절이긴 해도 5대운은 크게 정체가 됐을 거이다. 즉 상관이 다시 왕해죠. 인호술 화국이 되니까. 그래서 이 5대운은 정체가 됐는데, 무진기 대운까지 4대운은 역시 이제 그 흉이 사중경금이 있어서 그 흉이 반감되긴 하지만 5대운은 크게 정체가 됐을 거이다. 그렇지만 무진기 경대운까지 이 자기 기반, 즉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다져놓은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운이. 그래서 5대운은 비록 정체가 있고 어려움, 난관을 극복하는 시기가 되죠. 난관을 극복하는 시기가 돼서 신미, 임신, 계유까지는 쭉 크게 발달했다, 대발했다. 대발했다. 이제 금왕절이죠. 토금운이니까 금왕했다. 그래서 살이 제 기운을 찾아서 본신이 왕하니까, 본신이 왕한 상태니까 약한 살이, 약한 편관이 제 기운을 찾아서 귀의 역할을, 귀고는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항상 물론 이제 편관격, 즉 우리가 이제 편관을 볼 때는 이제 식신을 기뻐한다. 식신을 기뻐한다죠. 그러면 이제 밑에 사주도 보면은 병일간이 이 시간 임을 보아서 시상일익이, 즉 시상 편관격이 된 거죠. 편관격에 대해서 양인, 즉 양인을 일제 양인을 봤죠. 양인 가살을 겸비한 양인 가살을 겸비한 시상일익이, 그래서 기권이 더 크게 발달됐다. 크게 높았다. 위에는 양인이 없는 것이죠. 양인, 음간이기도 하지만 양인이 없죠. 이거는 양인이 양인 가살을 겸한, 즉 시상일익이로 됐지만 양인 가살을 겸한 격이 됐다. 그래서 이 사주는 시상일익이 시상일익이 격이죠. 격이고, 여기는 양인 가살을 겸비한, 양인 가살 격이라고 또 해버리면 안 되죠. 양인 가살을 겸비했다. 겸비한 사주다. 그래서 기권이 크게 대발하는 것이다. 대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주는 즉 인성, 월지에 인성도 띄고 양인의 겁재에 이제 상관도 주어져 있죠. 상관도 주어져 있어 왕한, 태왕한 본신의 기운을 뺏어서 이제 기운을 설해 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중경금은 이제 화가 너무 왕성하고 사의 병을 녹지이기 때문에 사중경금은 여기서 이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즉 시상편관이 이 진의 뿌리는 있지만, 진중계수 뿌리는 있지만, 역시
오화가 병화가 태왕하기 때문에 상관이가 또 있어서 이 계수는 소멸된 것이나 똑같다. 그래서 임수는 오로지 의지할 곳이 없는데 의지할 곳인데 운에서 북방운에서 이제 북서운으로 이제 흐르는 것이죠. 북서운으로 흘러서 이것이 편관이 약세에 있었는데 역시 위의 사주와 똑같이 약세에 있는데 역시 살왕운으로 갔기 때문에 대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아래 것 2번 명조는 시상일이기에 양인가사를 겸비한 사주가 돼서 기권이 대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의 사주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관이 약세를 띄었는데 토금운으로 가서 대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위의 사주와 밑의 사주를 놓고 봤을 때는 밑의 사주가 더 빛이 나는 사주다. 즉, 이 운이 너무 뚜렷하죠. 여기는 남방화왕절을 한번 봤기 때문에 중간에 정체의 운이 있었고, 이 운은 끊임없이 좋은 운으로, 호운으로 갔다. 물론 이 술대운은 인호술 화국돼서 정체 운이긴 해도 절기가 금왕절이니까 반감되기는 하지만 크게 충은 없었다. 그래서 정간에 이제 임수가 계두돼 있죠.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은 양쪽 사주를 보면은 역시 시상일이기, 즉 시상평관격의 이제 두 사주를 놓고 보면은 위의 사주도 약세를 띄었고 아래의 사주도 2번 사주도 편관이 약세를 띄었는데 운이 토금운으로 가서 발복이 된 것이고 2번 사주도 역시 이제 북서방으로 흘러서 편관이 왕한 운으로 가고 본신들이 이제 왕하니까 만약에 신약운이라면 이제 다른 의미가 또 주어지고 풀이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상편관격의 예가 주어져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시상일이기격은 시상편관이 있을 때에 시상일이기 기격을 삼는데, 물론 이 조건이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것이 너무 극파되거나 너무 이제 이 운이나 또는 이 사주 자체에서 도저히 쓸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그 의미가 이제 달라지는데, 풀이가 이제 격을 잡는데 시상일이기를 기격을 잡는데 의미가 달라짐이 있는데, 이 사주들은 명확히 뚜렷이 그 의미가 주어져 있다. 즉 병신합, 정임합 이렇게 주어져 있죠. 역시 이것도 합은 띄었지만 편관이 합을 띄면은 기뻐한다. 즉 합은 기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합에 의해서 보존이 된다. 사주 자체에서 보존이 되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편관은 합을 좋아한다. 기여하는 것이 아니고 좋아한다. 그래서 또 형충도 꺼리지 않는다. 또 식신을 기뻐한다. 식신은 즉 편관을 제재하는 오행이 되겠죠. 식신은 병이면 무토가 되겠죠. 무토를 이제 임수를 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걸 꺼리지 않고 오히려 좋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진토가 있고 기토가 있어도 꺼리지 않는 것이다. 즉 식신을 꺼리지 않는다. 그래서 기권이 대발하는 것이다. 시상일이기격, 이 명조는 양인 가살까지 겸비했다. 즉 병의 양인은 오죠. 오에서 편관에서 양인 가살을 주어진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인수까지 겸비해서 기권을 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풀이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상일이기격은 이렇게 해서 이제 보는데, 이 사주들은 지금으로 보자면은 장관급이고 이제 왕급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이런 사주들은 이제 이렇게 사주 풀이를 할 때에 항상 높게 있는 분들의 사주를 예를 들어서 푸는 것은 이 격을 이룰 때 이 높이까지, 이렇게 사회직위 높이까지 갈 수 있는 요건이 된다. 그래서 이제 파격되거나 또는 그 격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중급이 될 수도 있고 그 사주에서 어떤 오행을 쓰느냐에 따라서 중산층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인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러한 환경 속에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시상일익이 격은 평관격에 속하지만 별도로 다뤄야 할 격이기 때문에 시상일익기 격으로서 격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평관격을 잘 이해를 하고 시상일익기 격이 주어진 의미, 즉 원령평관격이죠. 원령평관격, 세덕 부살격, 이건 다 평관격들인데 여기에 대한 이제 이해들을 이제 같이 해나가면은 보다 더 쉽게 풀이를 할 수 있다. 평관격 속에 들어있는 시상일익기격, 별도로 다뤄야 할 격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뤄서 세덕 부살격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역시 평관격을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하면은 세덕 부살격도 이제 의미들은 거의 뭐 비슷하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마치고 두 번째 시간에 또 시상일익기격 다시 한번 설명드리죠. 감사합니다.